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퇴근 무렵 창문 너머 붉은 노을이 지는 그 시간, 문득 마음속에 오늘은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막상 휴대전화를 들어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면 손가락이 머뭇거리고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그대로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버린 경험 말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는 그 순간을 수없이 반복하며 내심 왜 나는 예전처럼 마음 놓고 전화를 걸 어울릴 것이 없을까 하고 자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벗이 줄어드는 현상이 결코 내 탓만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품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벗이 많다고 자부했지요. 30대엔 직장 동료들과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웃었고, 40대엔 동네 친구들과 주말마다 조기 축구를 뛰며 땀범벅이 된 얼굴로 우리 우정은 죽을 때까지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도 한때는 그 호언이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자 삶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축구 모임은 새벽 출근 시간에 맞춘 젊은 팀원들 중심으로 재편됐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동료들은 지방으로 발령을 받거나 가족 일을 돌보느라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이겠지 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변화를 뚜렷이 실감한 날은 어느 비 오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허전함이 몰려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기억 속 그는 여전히 쾌활했지만 실은 오랜 병치레로 몸이 약해져 있다는 소식을 다른 지인에게 들은 뒤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애 후반에 접어들면 각자 처한 현실과 몸 상태가 달라지고 생활 반경도 좁아집니다. 내가 애써 연락하고 싶어도 상대가 응답할 에너지조차 남지 않을 때가 있지요. 거기서부터 외로움이 아니라 변화라는 단어로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30부터 50까지는 비슷한 고민을 하며 함께 달립니다. 직장 성적, 아이 교육, 내 집 마련 같은 이야기가 공통 화제지요. 하지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서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이 번창해 집안 형편이 넉넉해지고, 다른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관심사가 갈라지니 대화 소재도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진짜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자 하고 선택을 시작하지요. 이 대목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귀느냐 보다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누느냐를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젊을 땐 멋의 숫자가 중요했다면 인생 후반에는 한 사람과라도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 더 값지지요. 그러니 연락처 목록이 빈약해 보이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한 뒤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정만으로 끝냈다면 오늘의 저는 그저 친구가 줄었으니 외로움을 감수하자 하고 체념의 길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저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흰 눈송이가 손등 위로 녹는 것을 바라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눈송이가 녹아 사라진다 한들 물로 남아 세상 어딘가를 적실 거야. 내 인생도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소중함을 다시 길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혼자 걷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고작 동네 약수터까지 5분 남짓이었지만 며칠 지나자 걷는 길이 늘어 동네 작은 서점까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서점의 은은한 종이 냄새 속에서 저는 뜻밖의 예전 대학 시절 읽다만 철학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흘러간 세월만큼 제 안에 쌓인 생각과 감정도 풍성해졌음을 말이지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젊은 날엔 미처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묘한 선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불필요한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느끼던 비교와 걱정이 걷기 명상 속에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둘째로, 지나간 행복한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16 무렵 강가에서 하모니카를 불던 소년 시절 친구 얼굴이 떠오르더니 어느새 잊었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셋째로, 제 자신을 믿는 힘이 커졌습니다. 누구의 확인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니 작은 성공에도 저를 칭찬하게 되더군요. 이런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동네 체육공원으로 나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따끈한 두유 한 잔을 사서 마셨습니다. 언뜻 소박해 보이지만 이 작은 루틴은 하루를 활기 있게 열어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노트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제 생각을 한 페이지씩 정리했습니다. 글로 마음을 비우자 걱정이 가지런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늘 주변의 평가를 먼저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즐겁다면,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확신 덕분에 저는 70을 넘긴 나이에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은 손이 떨릴 때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선생님, 솜씨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제 자존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었지만 25 청년도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를 대단히 궁금해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물감을 섞어보며 자연스레 말을 섞었습니다. 그 편안한 거리감이 참 좋았습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리를 공유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같은 관심사를 나누면 가벼운 인연 속에서도 충분히 온기를 얻을 수 있구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림 수업 뒤풀이 겸 근처 국밥집에 갔는데 옆자리 앉은 청년이 묻더군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저는 취업 준비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국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여유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났네.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길러지지. 청년은 한참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저는 그 청년보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다 보면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주말 저녁 TV에서 흘러나오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말고 댄슬의 허전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거기서도 배울 점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따뜻한 목소리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모니카를 꺼냅니다. 천천히 고향의 봄을 불어보면 허전함이 음악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친구가 곁에서 박수를 쳐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돌리면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은 내 마음을 살피라는 조용한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신호를 따르면 저는 운동화 끈을 조여 밖으로 나가거나 오랫동안 읽지 않던 시집 한 권을 펼쳐듭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서서히 고독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독은 사색으로 변해 제게 새로운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쌓이자 제 결정도 한층 현명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의 시선을 생각해 망설일 일을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끌리는가를 기준 삼아 판단합니다. 잡다한 회식 제안은 조용히 양해를 구해 빠지고 대신 오래 미뤘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하루 1시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어르신들의 "이거 왜 눌러도 안 되노?" 하는 탄식에 진땀을 흘렸지만 3주가 지나자 모두가 손주 얼굴을 예쁘게 담아 가족 단톡방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화면 가운데 반짝였고 저는 그 반짝임 속에서 이게 바로 나누는 기쁨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제 감정도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정 무렵 불을 끄고 누우면 낮 동안 마음에 맺힌 작은 불편함이 실타래처럼 풀렸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한 날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서 나온 바람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니 금세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감사할 만한 순간은 더욱 또렷이 남았습니다. 길가에서 볼 수 없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한 아침, 문득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붓질한 듯 펼쳐진 오후, 그런 풍경들이 제 마음을 맑게 씻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며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또 다른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힘을 갖추면 오히려 세상 어떤 인연과 만나도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이 가득 찬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어 허기를 채울 필요가 없으니 상대를 향해 더 따뜻하고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지요. 이쯤에서 사람들이 종종 제게 묻습니다. 윤석 선생님, 그래도 나이가 들면 혼자 걷기 무섭지 않나요? 친구도 줄어드니 인생이 삭막하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이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지만 혼자 걷는다는 건 곧 온 세상을 동행으로 삼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평소 실천하는 생활 수칙을 살짝 공유합니다. 집은 거주 공간이자 마음의 풍경이니 자주 정리해 두고, 몸은 마음의 그릇이니 깨끗이 가꾸며 하루 한 줄이라도 새로운 배움을 적습니다. 때때로 친절한 덕담 한마디를 잊지 않고 여유가 되는 대로 봉사를 나가며 세상에 받은 온기를 다시 흘려보냅니다. 이 욕심을 놓고 허심으로 살아가면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 커피 향에 취해도 마음 한편이 포근해집니다. 이 수칙들은 거창한 비결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행동이 모여 일상을 바꿀 따름이지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던 포근한 크림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꽤 단정해 보여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 채 시장에 가서 싱싱한 시금치를 한 다발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옆집 할머니께 시금치 2줌을 나누어 드리니 할머니가 호박전을 부쳐 따끈하게 건네셨습니다. 덕분에 점심 밥상은 시금치 나물과 호박전으로 푸근했습니다. 별것 아닌 나눔 하나가 하루를 더 살갑게 꾸며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재미가 아닐까요? 저녁 무렵 다시 휴대전화를 열어 연락처를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연락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기쁨을 찾았으니 충분히 값진 날이었다. 그리고는 화면을 닫고 서랍 속 하모니카를 꺼내 살며시 입술에 댑니다. 낡은 악기에서 맑은 음이 울려 퍼지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이 잔잔한 호수로 변해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잔물결 위로 지난날의 친구들 얼굴이 한순간 비쳐가고 곧 잔잔히 사라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외로움이여, 고맙다. 너를 통해 나는 내 안에 숨은 풍경을 보았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계절입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듯 관계도 피었다가 어느 순간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남은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깊은 흙입니다. 그 흙에 자신의 마음을 심으면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때로는 사유라는 이름의 싹이, 때로는 창작이라는 이름의 싹이, 때로는 봉사라는 이름의 싹이 푸르게 자라나지요. 그 싹을 돌보고 가꾸다 보면 혼자서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저 먼 하늘 어깨를 맞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곧 고독의 파도처럼 보일 때 생각해 보세요. 파도 속엔 바다가 있고 바다 아래엔 끝없는 생명이 꿈틀댑니다. 우리 삶도 그와 같습니다. 혼자라는 표면 아래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외로움이 문을 두드리거든 어서 오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는군 하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자신과 오붓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 아니 인생 전반부 어느 순간에라도 잔잔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혼자이되 충만하고 고요하지만 풍성한 그 길 위에서 우리 다시 마주하길 바라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